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선이 한 도시로 집중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땀과 눈물은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메가 이벤트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축제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뒤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 경제의 척추를 부러뜨릴 만큼 거대한 청구서입니다. 과거 올림픽은 개최국의 국격을 높이고 막대한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도약대였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쇠락하던 산업도시를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21세기의 올림픽은 개최국에게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안겨주는 독이 든 성배이자 오직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배만 불려주는 기형적인 수익 창출 기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수도 서울을 제치고 전북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 국민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2023년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망신사를 뻗치게 했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국제 행사들의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왜곡된 올림픽의 수익 구조와 잼버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끝도 없는 자신가로 나선 전북 하계 올림픽 유치의 서늘한 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잔혹한 진실은 현대 올림픽의 재무제표가 철저하게 개최국의 고열을 빨아먹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을 치르려면 경기장 건설, 도로 확충, 선수촌 건립, 치안 유지 등의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됩니다. 반면 올림픽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 세계 방송사들이 지불하는 중계권료와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톱 스폰서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파티를 여는 집주인, 즉 개최국이 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IOC는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핵심 수익의 70% 이상을 싹쓸이해 갑니다. 과거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IOC가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중 개최국이나 종목별 국제연맹에 찔끔 떨어지는 배당금을 제외하면 진짜 알짜배기 이익은 모두 IOC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무려 150억 달러의 막대한 적자를 내며 결국 그리스라는 국가 전체를 국가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역시 200억 달러에 달하는 빚잔치로 끝나며 도시 빈민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0년 도쿄 올림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약 3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IOC는 전 세계에 송출된 중계권료를 독식하며 도쿄 올림픽 하나로 무려 76억 달러, 약 10조 원의 막대한 흑자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성공적인 흑자 올림픽이라 자부했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조차 발생한 잉여금 2천억 원을 IOC가 규정을 내세워 챙겨가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은 철저하게 비용은 개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하고 수익은 IOC가 독식하는 완벽한 불평등 계약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때문에 최근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고 발을 빼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적자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며 뜨거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모두가 압도적인 인프라를 갖춘 서울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믿기 힘든 이변이 연출되었습니다. 전북 전주가 서울을 49대 1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꺾고 대한민국 공식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전북이 내세운 무기는 아주 교묘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로 저비용 고효율과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전북은 낡은 올림픽의 공식을 깨고 무려 100%에 달하는 경기장을 기존에 지어진 전국 각지의 시설로 분산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충남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여 경기장을 새로 짓는 비용을 0%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비수도권 연대 작전은 지방 소외론에 불을 지피며 대의원들의 표심을 쓸어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북이 제시한 초기 청사진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3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이를 넘으면 투자한 돈보다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도민은 물론 전국적인 지지율이 무려 82.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언론은 저비용 분산 개최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찬사를 쏟아냈죠. 하지만 이 달콤한 숫자의 장막 뒤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논할 때 절대 피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세계 청소년들을 찜통더위와 뻘밭 속으로 몰아넣었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입니다. 당시 전북은 새만금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농지 간척용 부지를 야영장으로 둔갑시켜 잼버리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은 턱없이 부족했고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은 생존 게임을 방불케 하는 악전고투를 벌여야 했고 결국 태풍 북상을 핑계로 전국의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낱낱이 뒤진 감사 끝에 총 40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는 허위 보고를 올린 사실이 탄로 났습니다. 이 엉망진창의 행사를 치르고 수습하는데 투입된 국민 혈세만 무려 3,68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3,600억 원의 돈이 허공으로 타버리고 국가의 위상이 시궁창에 처박혔음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사 결과 18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잼버리 파행 1년이 훌쩍 넘도록 형사 재판에 기소된 핵심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꼬리 자르기와 면죄부로 끝난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전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잼버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잼버리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지자체장의 다짐이 대중의 귀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잼버리의 공포를 간신히 덮고 있던 전북의 저비용 경제올림픽이라는 명분마저 2026년 3월 치명적인 오류가 폭로되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유치의 가장 강력한 논거였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03이라는 수치에 기가 막힌 계산 오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재검증 결과 비용을 산정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물가 상승률과 기준 연도 적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를 6조 9천억 원으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계산했는데 누락된 비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 무려 6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훌쩍 뛰어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경제성의 마지노선인 1.0 아래로 곤두질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흑자 올림픽은 애초에 불가능한 수치 조작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 예산의 구조입니다. 전북은 시설비는 아낀다고 주장하지만 올림픽 예산의 진짜 블랙홀은 무려 74.5%를 차지하는 운영비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보안, 수송, 숙박, 인건비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태워야 합니다. 이 엄청난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IOC가 배분해주는 스폰서십과 중계권료에 목을 매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IOC는 이 수익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챙겨갑니다. 결국 부족한 구멍은 모조리 빚을 내서 채워야 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도민들과 국민들의 세금 고지서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 참혹한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자 82.7%라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은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초기 여론조사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오류가 폭로되고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자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올림픽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는 이른바 비용 민감도가 폭발했습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와 여론을 역추적해보면 찬성 여론은 70% 초반으로 급락했고 특히 올림픽을 위해 내 세금을 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서는 민심의 매서운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뻔히 보이는 적자의 늪과 잼버리의 거대한 트라우마를 안고서라도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주 냉혹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 유치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입지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맛 좋은 치트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화려한 타이틀은 당장의 선거에서 막강한 표심을 끌어옵니다.
또한 평소라면 절대 타낼 수 없는 수조 원 단위의 국비를 합법적으로 지역에 끌어와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는 이른바 예산 블랙홀의 명분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시간의 불일치입니다. 화려한 유치 축하형과 개막식에 테이프를 끈 영광은 현재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독식합니다. 하지만 그 이벤트가 끝난 뒤 남겨진 수조 원의 빚더미와 텅 빈 채 유지비만 연간 수백억 원씩 잡아먹는 유령 경기장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10년, 20년 뒤에 다음 세대들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누리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빚은 온전히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들의 등골을 휘게 만듭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적자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무려 30년 동안 특별 세금을 내야 했던 뼈아픈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더욱이 전북의 유치행보 이면에는 정치적 연대의 셈법도 깔려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국가 균형 발전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 지역의 부흥이라는 점입니다. 전북은 바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아주 교묘한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성과 국민 여론이 양호하다고 하여 국제대회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올림픽이라는 순수한 스포츠 재전과 세계 평화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과 다음 세대를 담보로 현재의 권력을 누리려는 치열한 정치 권력의 셈법이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얽혀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88 올림픽처럼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무조건 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20세기식 낡은 신화는 이미 철저하게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개막식의 불꽃놀이나 금메달의 애국가 연주에 취해 맹목적으로 환호하는 감성적인 애국심이 결코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세금의 청구서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잼버리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능함이 또다시 국가를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막대한 빚잔치로 끝나지는 않을지 두 눈을 부릅뜨고 매섭게 감시하는 철저히 차갑고 냉혹한 납세자의 시선입니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메가 이벤트 유치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도박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환상적인 BC 수치로 교묘하게 포장된 장밋빛 청사진 뒤에 숨겨진 6천억 원의 오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내야 하며 IOC가 내미는 불평등한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날카롭게 찢어밟힐 수 있는 치밀한 외교적 협상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거대한 빚잔치를 철저하게 통제할 행정적 능력과 투명한 재원 조달 계획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축제의 초대장을 과감하게 찢어버릴 단호한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전북의 이번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진정한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잼버리의 악몽을 가볍게 뛰어넘는 참혹한 서막이 될까요? 이 무모해 보이는 질주의 모든 결과와 막대한 빚더미는 결국 정치인이 아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가냘픈 어깨 위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와 정치의 깊숙한 이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이벤트 이면에 감춰진 자본과 권력의 셈법을 꿰뚫어 보는데 이 묵직한 사실들이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